구독,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당신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올 거야? 정미의 지금 목소리는 당장 옆에서 칼날처럼 나가세요. 지금 날카롭다. 당장. 대답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가.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니. 식탁 위엔 아직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것이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구이까지. 성우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하지만 정미의 숟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다. 여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다. 정미는 휴대폰만 내려다본다. 화면에서 무엇인가 확인하고는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성우를 보고 짓는 미소가 아니다. 그 순간 성우의 가슴에 무언가 꽂힌다. 누구한테 온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차갑게 말한다. 친구. 한 글자, 한 글자가 총알처럼 날아온다.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정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밥 한 술도 뜨지 않은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성우는 깨닫는다. 이 여자는 이미 이 식탁을,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어디가? 친구 만나러. 며칠 있다 올게. 정미는 현관으로 향한다. 이미 준비해둔 캐리어가 문 옆에 서 있다. 성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며칠이 며칠인데? 몰라. 연락할게. 문이 닫힌다. 쾅 하는 소리가 이 집 전체를 흔든다. 성우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본다. 손이 떨린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식탁으로 돌아온 성우는 혼자 남겨진 밥상을 본다. 숟가락 2개. 하지만 사람은 1명. 눈물이 핑 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냥 친구 만나러 간 거야. 성우는 스스로를 달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다. 설거지를 한다.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정미가 먹지 않은 밥을 버린다. 된장찌개를 버린다. 쓰레기통에 음식을 쏟아부으면서 성우는 생각한다. 내가 이 집에서 버려지는 건 아닐까? 거실로 나온다. 텅 빈 소파. 정미가 앉아있던 자리가 차갑다. 성우는 그 자리에 손을 댄다. 온기가 없다. 시계를 본다. 오전 9시. 아직 하루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쳐버렸다. 책상 서랍을 연다. 거기엔 접힌 종이들이 가득하다. 성우는 하루에 한 장씩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접어서 이 서랍에 넣는다. 말로는 못하는 말들. 오늘도 한 장을 꺼내 적는다.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남이라고 생각했어? 종이를 접는다. 1번, 2번, 3번. 접을 때마다 가슴도 같이 접힌다. 서랍에 넣는다. 닫는다.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놀고 있다. 남편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자 아내가 웃는다. 따뜻한 풍경? 성우에게는 너무 먼 풍경. 우리도 저랬었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28배 성우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25의 정미가 웃으며 등을 닦아줬다. 오빠 힘들지? 아니야. 너랑 준혁이 생각하면 안 힘들어. 그때는 행복했다. 월세방 단칸에 살았지만 행복했다.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아들 준혁이가 라면 국물을 흘리면 정미가 웃으며 닦아줬고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오빠, 우리 언젠가 우리 집 가지게 되겠지? 정미가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꼭 우리 집 마련해 줄게. 그게 시작이었다. 성우는 미친 듯이 일했다. 낮엔 건설 현장, 밤엔 주유소 아르바이트,
주말엔 대리운전. 하루에 3시간 자면서 돈을 모았다. 정민은 처음엔 고마워했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성호는 멈추지 않았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보였다. 목표가 보였다. 우리 집. 5년이 지났다. 드디어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했다. 그날 정민은 울었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우는 가슴이 벅찼다.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대출금이 있었다. 이자를 갚아야 했다. 아들 학원비도 내야 했다. 성우는 더 일했다. 당신 우리 좀 봐요. 준혁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정미가 말했다. 하지만 성우는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 대출금 다 갚으면 그때 여유롭게 살자. 10년이 지났다. 대출금을 다 갚았다. 준혁이는 대학생이 됐다. 이제 여유가 생긴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정미가 말했다. 당신, 나 지금 너무 외로워. 성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집도 있고 돈도 걱정 없는데 뭐가 외롭다는 건지.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정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성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성우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정미가 떠난 집, 아니, 정미의 마음이 떠난 집. 휴대폰을 꺼낸다. 정미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한참 후 음성 메시지로 넘어간다. 여보, 나야. 어디야? 밥은 먹었어? 목소리가 떨린다. 문자를 보낸다. 연락 좀 해줘. 걱정된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된다. 성우는 불을 끄지 못한다. 혹시 정미가 돌아올까봐. 거실 불, 현관 불, 화장실 불까지 다 켜놓는다. 집이 환하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어둡다. 소파에 앉아 문만 본다. 엘리베이터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자정이 넘었다. 성우는 침대에 눕는다. 정미의 베개에서 샴푸 냄새가 난다. 성우는 그 베개를 꽉 안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닫는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눈물이 흐른다. 소리 없이 조용히. 57살 남자의 눈물은 이렇게 흐른다. 새벽 3시.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또 확인한다. 정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다. 부재중 전화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성우는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불을 켜놓은 집은 여전히 환하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집은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수 있구나.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어제 정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다.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깻잎 장아찌. 정미가 좋아하는 것들. 성우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 식욕이 없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새벽 방송이 나온다. 홈쇼핑 채널. 한 여자가 화장품을 팔고 있다. 이 크림 하나면 남편이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귀에 박힌다. 성우는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화면 속 여자가 웃고 있다. 그 웃음이 정미의 웃음처럼 들린다. 아니, 정미는 이제 성우를 보고 웃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 둘 꺼진다. 사람들은 잠들고 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성우만 혼자 깨어 있다. 휴대폰을 다시 든다. 정미의 번호를 누른다. 이번엔 한 번도 울리지 않고 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간다. 전원이 꺼진 거다. 성우의 손이 떨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채운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아니다. 정미가 전원을 끈 건 성우의 연락을 받기 싫어서다. 그게 더 아프다. 새벽 4시. 성우는 옷을 입는다. 밖으로 나간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다. 놀이터 옆을 지나고 작은 공원을 지난다. 발걸음엔 방향이 없다. 그냥 걷는다. 벤치에 앉는다. 하늘을 본다. 별이 없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성우의 마음처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을 돌아본다. 성우는 이 여자를 위해 뭘 했던가? 집을 샀다. 대출을 갚았다.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밥을 해줬다. 빨래를 해줬다. 청소를 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안 했다. 정미를 안아주지 않았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같이 웃지 않았다. 일만 했다. 돈만 벌었다. 집만 지켰다. 그리고 정미의 마음은 놓쳤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 때 잠깐 기대했다. 혹시 정미가 돌아와 있을까? 하지만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 성우는 다시 소파에 앉는다. 시계를 본다. 새벽 5시. 평소라면 일어나서 밥을 지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일어날 힘이 없다. 문득 깨닫는다. 성우가 30년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은 건 정미를 위해서였다는 걸. 정미가 없으니 밥을 지을 이유가 없다. 눈물이 또 난다. 57살 남자가 소파에서 소리 없이 운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정미는 돌아오지 않는다. 성우는 밥을 짓지 않는다. 라면으로 때운다. 설거지도 안 한다. 빨래도 안 한다. 침대 정리도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 정미가 없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아들 준혁이 전화가 온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성우는 대답한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친구 만나러 갔어. 그래요? 며칠이나 계실 건데요? 모르겠다. 준혁은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다. 괜찮지 않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전화를 끊고 성우는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천장에 금이가 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다. 이 집도 늙어가고 있다. 성우처럼. 휴대폰이 울린다. 가슴이 뛴다. 정미다. 하지만 화면을 보니 은행 광고 문자다. 성우는 휴대폰을 던진다. 소파에 떨어진다. 제발, 제발 연락 좀 해줘. 나흘째 되는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린다. 성우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정미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다. 표정이 없다. 왔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정미는 고개만 끄덕인다. 성우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밥 먹었어? 내가 해줄게. 먹었어. 정미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성우는 닫힌 문 앞에 선다. 손을 올렸다가 내린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인다. 결국 하지 못한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는다. 정미가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게 아니다. 그냥 몸만 이 집에 온 거다.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 1시간 후 안방 문이 열린다. 정미가 나온다. 샤워를 한 모습이다. 머리가 젖어 있다. 여보. 성우가 말을 건다. 정미는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물을 꺼내 마신다. 어디 갔었어? 친구네. 무슨 친구? 대학 동창? 대답은 짧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성우는 묻고 싶다. 정말 친구였냐고. 정말 거기만 있었냐고. 하지만 묻지 못한다. 대답이 두렵다. 정미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개수대에 놓는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어깨가 예전보다 더 가늘어 보인다. 허리도 더 굽어 보인다. 이 여자도 늙어가고 있다. 성우처럼. 하지만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다. 따로 늙어가고 있다. 밤이 깊어간다. 성우는 작은 방에 누워 있다. 정미는 안방에 누워 있다. 한 집에 살지만 같이 자지 않는다. 언제부터였을까? 따로 자기 시작한 게 2년 전쯤이었나? 정미가 먼저 말했다.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작은 방에서 자면 안 될까? 성우는 미안해서 작은 방으로 옮겼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혼자 자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더 낯설 것 같다. 벽 너머에서 정미의 기척이 들린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성우도 한숨을 쉰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각자 한숨을 쉰다. 이게 결혼 30년의 풍경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미는 집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없다. 아침마다 성우가 차린 밥상에 앉지만 밥을 먹지 않는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이다. 입맛이 없어? 성우가 묻는다. 정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난다. 죄송해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죄송해요라는 말. 부부 사이에 나올 말이 아니다. 남대하듯 하는 말이다. 성우는 또 혼자 밥을 먹는다. 혼자 설거지를 한다. 혼자 빨래를 한다. 정미는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 문화센터에 간다고 한다. 친구 만난다고 한다. 백화점에 간다고 한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성우는 점점 더 초라해진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준혁이 집에 온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러. 또요? 요즘 매일 밖에 나가시네. 준혁은 냉장고를 연다. 반찬이 가득하다. 하지만 먹은 흔적이 별로 없다. 아버지, 요즘 어머니랑 사이 안 좋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성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왜? 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세요. 살도 빠지신 것 같고. 성우는 거울을 본다. 준혁 말이 맞다. 볼이 쑥 들어갔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다. 괜찮아.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준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본다. 하지만 더 묻지 않는다. 거실에 앉아 둘이 텔레비전을 본다. 야구 중계가 나온다. 예전엔 셋이 같이 보던 야구 중계. 지금은 둘이 본다. 그것도 어색하게. 준혁아. 네. 너 엄마한테 요즘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니? 준혁은 고개를 젓는다. 없는데요. 왜요? 성우는 입을 다문다. 아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 내 엄마가 나를 떠나려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아니야. 그냥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준혁의 휴대폰이 울린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준혁의 얼굴이 굳는다.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하다. 뭔가를 숨기는 표정.
뭔데? 아버지한테 보여줘봐.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이 일어난다. 저 먼저 갈게요. 친구 만나기로 해서. 벌써?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준혁은 서둘러 신발을 신는다. 성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 준혁아, 뭔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 준혁은 현관문을 열며 고개를 젓는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문이 닫힌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선다. 가슴이 불안하다. 준혁이 본 메시지. 그게 뭐였을까? 밤이 됐다. 정미가 집에 돌아온다. 표정이 밝다. 입가에 미소가 있다. 늦었네. 밥 먹었어? 성우가 묻는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밖에서 먹었어. 누구랑? 친구들이랑. 또 친구다. 요즘 정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친구. 정미는 샤워를 하러 간다. 성우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머릿속은 온통 준혁의 표정뿐이다. 그 굳어진 얼굴, 그 숨기려는 눈빛.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성우는 준혁에게 전화를 건다. 준혁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어제 무슨 메시지 받았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버지한테 숨기지 마. 엄마 관련된 거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진다. 준혁이 망설이고 있다. 준혁아, 제발. 아버지한테 말해줘. 한참의 침묵 후 준혁이 입을 연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긴다. 성우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뭔가 큰일이 생긴 거다. 1시간 후 준혁이 도착한다. 얼굴이 창백하다. 아버지. 준혁은 말을 꺼내지 못한다.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망설인다. 뭔데? 어서 말해봐. 준혁은 휴대폰을 꺼낸다. 화면을 성우에게 보여준다. 제 친구가 어제 보냈는데요. 화면에 사진이 한 장 있다. 성우는 그 사진을 본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다. 사진 속엔 정미가 있다. 그리고 그녀 옆엔 한 남자가 있다. 정미는 웃고 있다. 환하게 웃고 있다. 성우를 볼 때는 절대 짓지 않는 그런 웃음. 남자는 정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배경은 어느 카페다. 창가 자리, 햇살이 들어오는 곳.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엔 커피잔이 놓여 있고 그들은 마주보며 웃고 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준혁이 대답한다. 어제요. 가로수길에서 제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성우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본다. 손이 떨린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다. 남자의 얼굴을 본다. 정미보다 조금 젊어 보인다. 옷차림이 깔끔하다. 웃는 얼굴이 여유로워 보인다. 그리고 정미의 표를 본다. 그 환한 미소, 그 밝은 눈빛. 언제 마지막으로 정미가 성우를 보고 저렇게 웃었던가. 10년? 15년? 아니, 20년은 된 것 같다. 아버지. 준혁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는다. 하지만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다. 그냥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무너진다. 30년이 무너진다. 성우는 사진을 계속 본다. 확대해서 본다. 정미의 손을 본다. 반지가 없다. 결혼 반지를 빼놓고 나간 거다. 가슴에 못이 박힌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준혁은 고개를 젓는다. 친구도 누군지 모른대요. 그냥 어머니가 남자랑 있어서 깜짝 놀라서 찍었대요. 성우는 휴대폰을 준혁에게 돌려준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소파에 주저앉는다. 온몸에 힘이 빠진다. 아, 나 혼자만 부부였구나. 이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나 혼자만 부부였구나. 나 혼자만 부부였구나. 준혁이 옆에 앉는다. 아버지, 어떡할 거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어떡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텅 빈 허공을 바라볼 뿐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아니, 시간은 흐르는데 성우만 멈춰 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준혁이 묻는다. 성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아직은. 그럼 어쩌실 건데요? 성우는 창밖을 본다. 하늘이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모르겠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준혁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인다. 말없이 토닥인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다. 아버지와 아들. 무너진 가족의 풍경. 준혁이 돌아가고 성우는 혼자 남는다. 거실에 앉아 천장을 본다. 그 사진이 자꾸 떠오른다. 정미의 환한 미소. 남자의 손. 없는 결혼 반지. 성우는 안방으로 간다. 정미의 화장대 앞에 선다. 서랍을 연다. 립스틱, 화장품, 향수, 그리고 결혼 반지. 성우는 그 반지를 집어든다. 30년 전 자기가 끼워준 반지. 이제는 화장대 서랍에 굴러다니는 반지. 가슴이 미어진다. 반지를 도로 넣는다. 서랍을 닫는다. 침대에 앉는다. 정미의 베개를 본다. 아직 샴푸 냄새가 난다. 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눈물이 떨어진다. 무릎 위에 똑똑 떨어진다. 소리 없이 운다. 어깨가 들썩인다. 30년. 30년을 같이 살았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함께였다. 그런데 이제 정민은 다른 사람 옆에서 웃고 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우는 자신에게 묻는다. 대답은 안 온다. 아니, 대답은 알고 있다. 성우는 집만 지켰다. 돈만 벌었다. 가족을 봤어야 하는데 일만 봤다. 정미를 안아줬어야 하는데 안아주지 않았다. 손을 잡아줬어야 하는데 잡지 않았다. 사랑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 혼자 남았다. 밤이 깊어간다. 정미가 돌아올 시간이다. 성우는 눈물을 닦는다.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앉아 문을 본다.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린다. 정미가 들어온다. 늦었네. 성우가 말한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만든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친구랑 영화 봤어. 거짓말이다. 성우는 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는다. 정미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성우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물어봐야 하나? 사진을 봤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하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성우는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저 가슴만 아프다. 너무 아프다. 사흘이 지났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미는 여전히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 집에 있을 때도 말이 없다. 휴대폰만 본다. 그 휴대폰 너머에 누가 있는지 성우는 안다. 하지만 물을 수가 없다. 성우는 매일 밥을 짓는다. 반찬을 만든다. 설거지를 한다. 빨래를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다. 조금씩, 천천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날 저녁 정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성우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밥 먹을래? 성우가 묻는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오랜만에 받은 긍정의 대답. 하지만 성우의 가슴은 무겁다. 식탁에 마주 앉는다. 두 사람. 하지만 말이 없다. 숟가락 소리만 들린다. 성우는 정미의 얼굴을 몰래 본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머리도 새로 했다. 옷도 새 옷이다. 누군가를 위해 꾸민 얼굴이다. 성우를 위한 게 아니다. 여보. 성우가 입을 연다. 정미는 고개를 든다. 응? 우리 얘기 좀 할까? 정미의 표정이 굳는다. 뭔가 예상한 듯한 표정이다. 무슨 얘기? 우리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정미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한숨을 쉰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정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창밖을 본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정미의 얼굴이 확 돌아온다. 뭐? 준혁이가 사진을 봤어. 당신이 남자랑 있는 거.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입술이 떨린다. 그게 뭔데?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성우의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다. 슬퍼서다. 정미는 고개를 숙인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연다. 친구야. 그냥 친구. 친구가 어깨에 손을 올려 친구 만나러 갈 때 결혼 반지를 빼고 가. 정미는 깜짝 놀란다. 성우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 당신 화장대 서랍에 있더라. 당신 결혼 반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정미가 울먹인다. 하지만 성우의 가슴은 더 아프다. 얼마나 됐어? 뭐가? 그 사람이랑 얼마나 만난 거야? 정미는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이 답이다. 성우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여보 앉아.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성우가 묻는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집도 마련해줬고, 돈 걱정 없게 해줬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내가 뭘 더 해야 했어? 정미가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당신도 잘못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외롭게 만든 거. 그 말에 성우는 말문이 막힌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린다. 손도 안 잡아줬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어. 그냥 집에 있기만 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야.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일한 거야. 정미의 말이 칼처럼 날아온다. 집 사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있었을 뿐이야. 성우는 뒤로 물러선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다. 나는 집을 지키느라 나를 비운 거였어. 성우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정미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당신은 나를 비운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무겁고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 성우는 주저앉는다. 식탁 의자에 힘없이 앉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민은 입술을 깨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한다. 나 집 나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세상이 멈춘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정미가 운다. 하지만 성호는 울지 않는다. 울 수가 없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도 안 나온다. 당신, 그 사람이랑 살려고?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성호는 정미를 본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 이제는 남처럼 느껴지는 여자. 그래. 성호가 말한다. 목소리가 텅 비어 있다. 그렇게 해. 정미는 놀란 얼굴로 성호를 본다. 정말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당신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제 지쳤어. 성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방 안에서 성호는 침대에 앉는다. 온몸이 떨린다. 30년이 끝났다. 이렇게 허무하게.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짐을 싼다. 정미가 나간다고 했지만 성호가 먼저 나가기로 했다. 이 집은 정미 것이다. 정미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몇 권, 그게 전부다.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다.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온다. 정미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온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어디 가는 거야? 여관이라도 알아볼게. 당신이 왜 나가? 내가 나가겠다고 했잖아. 됐어.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성우는 현관문을 연다. 정미가 따라온다. 여보, 나 안 돌아올 거야. 당신 마음 편하게 살아. 미안해. 정미가 운다. 성우는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무 생각하지 마. 준혁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문을 닫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려간다. 밖으로 나온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11월의 바람은 매섭다. 성우는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걷는다. 가방이 무겁다. 아니, 가슴이 무겁다. 버스 정류장에 앉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다. 목적지가 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없다. 갈 곳이 없다. 휴대폰을 꺼낸다. 준혁에게 전화를 건다. 아버지, 준혁아, 나 집 나왔다.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랑 헤어지기로 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진다. 한참 후 준혁이 말한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그냥 밖이야. 어디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아버지,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성우는 전화를 끊는다. 준혁이 다시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여관을 찾는다. 역 근처의 낡은 여관. 하룻밤에 3만 원.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좁은 방, 낡은 침대, 오래된 텔레비전. 가방을 내려놓는다. 침대에 앉는다. 이게 성우의 새로운 집이다. 창밖을 본다. 맞은편 건물이 보인다. 어느 집 창문으로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다. 아빠, 엄마, 아이 둘. 웃고 있다. 성우는 커튼을 친다. 볼 수가 없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천장에 얼룩이 있다. 곰팡이 핀 자국. 라디오를 켠다. 옛날 노래가 흐른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땐 누가 날 이렇게 버릴 줄 몰랐지. 노래는 계속된다.
성우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정미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남자 옆에서 웃던 얼굴. 왜 나한텐 저렇게 안 웃어줬을까? 답은 안 온다. 사흘이 지났다. 성우는 여간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다가 먹는다. 하루에 한 끼. 준혁이 계속 전화를 한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미에게서도 문자가 온다. 어디 있어요? 연락 좀 해줘요. 성우는 답장하지 않는다. 텔레비전만 본다. 하루 종일.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화면만 본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거울을 본다. 수염이 덥수룩하다. 머리가 헝클어졌다. 눈이 푹 꺼졌다. 이게 성우다. 57살 남자. 30년 결혼 생활 끝에 여간방에 혼자 있는 남자. 문득 깨닫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집도 안 했것. 가족도 흩어졌다.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뿐. 성우는 침대에 앉는다. 가슴이 무겁다. 숨쉬기가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모두 바쁘다. 모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우는 멈춰 있다. 휴대폰을 든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낸다.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다. 괜찮지 않다. 하지만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열흘째 되는 날 성우는 밖으로 나온다. 더 이상 방에만 있을 수 없었다. 미칠 것 같았다. 공원을 걷는다. 낙엽이 떨어진다. 벤치에 앉는다. 노인들이 모여 있다. 장기를 두고 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성우는 그들을 본다. 저 사람들도 외로울까? 저 사람들도 성우처럼 버려졌을까? 한 노인이 성우를 본다. 젊은이, 같이 둘래? 성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 안에서요. 그래. 그럼 구경이나 해. 성우는 장기판을 본다. 말들이 움직인다. 전쟁이다. 작은 판 위의 전쟁. 노인이 말한다. 인생도 이 판 같아. 이기는 놈도 있고 지는 놈도 있지. 성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자네는 뭔가 잃은 얼굴이네. 노인이 성우를 본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다. 네. 가족? 네. 아내. 성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노인은 한숨을 쉰다. 나도 그랬어. 10년 전에. 성우가 고개를 든다. 아내가 날 떠났지. 다른 남자 만나서. 노인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죽고 싶었지. 하지만 살았어. 어떻게든. 성우는 노인을 본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어떻게 견뎠어요? 견딘 게 아니야. 그냥 살았어. 하루하루. 노인이 장기하를 움직인다. 자네도 그럴 거야. 시간이 약이라더니 맞는 말이야. 성우는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난다. 저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노인이 성우의 어깨를 톡톡 친다. 살 수 있어. 아니, 살아야지. 자네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성우는 눈물을 닦는다. 공원을 나와 걷는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어느 서점 앞을 지나간다. 들어간다. 책들을 본다. 소설, 시집, 에세이. 성우는 살면서 책을 별로 읽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한 권을 집어든다. 늦게 피는 꽃. 펼쳐본다. 인생에 늦은 것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성우는 그 문장을 오래 본다. 책을 산다. 여간으로 돌아와 읽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진다.
아이 처음 안던 날,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작고 따뜻했던 그 몸, 비 맞으며 일하던 날,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내 신발 다를까 걱정하던 날, 정미가 새 구두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성우는 자기 신발 대신 정미 신발을 샀다. 성우는 침대에 앉아 울지도 못한 채 어깨만 떤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혼자 남았을까? 대답은 안 온다.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다. 2주일째 되는 날, 성우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 여관 근처 작은 국밥집. 혼자 온 손님들이 많다. 모두 말없이 밥을 먹는다. 성우도 국밥을 시킨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따뜻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던가. 컵라면만 먹다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 눈물이 난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준다. 많이 드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옆 건물에 문화센터가 보인다. 노년 건강 강좌, 서예 교실, 사진 동아리 같은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우는 멈춰선다. 문화센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일만 하느라. 안으로 들어가 본다. 로비가 깨끗하다. 한쪽에 게시판이 있고 다른 쪽엔 작은 도서 공간이 있다. 책장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다. 성우보다 조금 젊어 보인다. 50대 초반쯤. 책을 고르고 있다. 성우도 책장으로 간다. 어떤 책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 오셨어요? 여자가 말을 건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냥 구경하러. 저는 이곳 자원봉사자 은주예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은주는 따뜻하게 웃는다. 성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다. 여기 혼자 오는 분들 많아요? 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야기 나누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우는 책장을 본다. 중년의 재발견, 나를 찾아가는 시간, 혼자여도 괜찮아 같은 제목들이 보인다. 저기,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여기, 상담 같은 것도 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오세요. 무료예요. 아, 그렇군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한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다.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은주는 놀라지 않는다. 조용히 휴지를 건넨다. 괜찮으세요? 여기선 다들 그래요. 울어도 돼요. 성우는 휴지로 눈물을 닦는다. 손이 떨린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은주는 옆 의자를 가리킨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는다. 한참의 침묵 후 성우가 입을 연다. 제 아내가 저를 떠났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은주는 조용히 듣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듣는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일도 열심히 했고 돈도 벌었고 집도 샀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근데 왜 저를 떠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은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한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성우가 고개를 든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르신은 아내분을 위해 사셨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사셨나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어르신 자신은 행복하셨나요? 저는 가족이 행복하면 행복했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희생이에요. 은주의 말에 성우는 멍해진다. 저는 한 번도 나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성우는 깨닫는다. 정말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다는 걸. 은주는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 말에 성우의 눈물이 처음으로 제대로 떨어진다. 소리내어 온다. 여태껏 참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은주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다. 휴지만 건넨다. 성우는 한참을 운다. 2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 아니,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 미안해요. 이렇게 괜찮아요. 실컷 우세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이요? 네. 어르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우는 눈물을 닦는다. 은주를 본다. 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은주는 따뜻하게 웃는다. 물론이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성우는 문화센터에 자주 간다. 은주와 이야기를 나눈다. 다른 사람들도 만난다. 혼자 사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모두 상처가 있다. 하지만 살아가고 있다. 성우는 조금씩 배운다. 혼자 사는 법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어느 날 은주가 묻는다. 어르신,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성우는 생각한다. 하고 싶은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모르겠어요. 평생 일만 했어요.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예전에 목공 일을 했었어요.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거요. 그럼 다시 해보시면 어때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성우는 인터넷을 검색한다. 목공 도구, 목공 교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성우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여관보다 조금 비싸지만 자기만의 공간이다. 목공 도구도 샀다. 유튜브로 배우며 작은 것들을 만든다. 책갈피, 나무 숟가락, 작은 상자. 서툴다. 하지만 즐겁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힌다. 나무 냄새가 옷에 밴다. 성우는 거울을 본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준혁이 찾아온다. 아버지. 준혁은 원룸을 둘러본다. 작지만 깨끗하다. 여기서 사세요? 응. 나쁘지 않아. 엄마는 만나셨어요? 성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만날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혁아,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준혁은 아버지를 본다. 확실히 달라졌다. 표정이 살아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성우는 작업대를 가리킨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다. 이거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응, 취미로. 준혁은 상자를 집어든다. 정교하다. 대단한데요? 성우는 쑥스럽게 웃는다. 아직 서툴러. 아니에요. 진짜 잘 만드셨어요. 준혁은 아버지 옆에 앉는다.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그 사진 보여드린 거. 아니야. 너 덕분에 알게 됐어. 고마워.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힘드셨잖아요.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인다.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준혁은 아버지를 본다.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지, 사랑해요.
성우는 깜짝 놀란다.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다.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껴안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그날 저녁 준혁과 술을 마신다. 아버지, 한잔하세요. 그래. 소주잔을 부딪힌다. 성우는 한 잔을 단숨에 마신다. 준혁아. 네. 아버지도 무서웠다. 준혁은 고개를 든다. 무엇이요? 가족 잃을까봐. 너희들이 날 떠날까봐. 성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더 일했어. 돈을 벌면, 집을 지키면 너희가 안 떠날 줄 알았어.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근데 내가 놓친 게 있었어. 뭔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안아주는 거, 같이 웃는 거. 성우는 잔을 내려놓는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준혁은 아버지를 본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는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아니야. 부족했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던 거 제가 다 기억해요. 밤늦게 들어와서 쓰러지듯 주무시던 거도요. 그게 다 저희 위해서였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성우는 눈물을 흘린다. 아들이 알아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위해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게. 다음 날 성우는 문화센터에 간다. 은주가 반갑게 맞는다. 어제 아드님 만나셨다며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이 밝으세요. 성우는 웃는다. 요즘 자주 웃게 된다. 은주 씨 덕분이에요. 여기 안 왔으면 아직도 방에만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죠. 두 사람은 도서 공간에 앉는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온다. 은주 씨. 네. 은주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성우는 놀란다. 그랬구나. 처음엔 저도 무너졌어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은주의 목소리가 조용하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성우는 은주를 본다. 그 눈빛이 맞다. 지금 행복하세요? 은주는 웃는다. 네. 예전보다 훨씬요. 혼자서도요? 혼자라서 더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은 이미 그렇게 되고 계세요. 그날 저녁 성우는 원룸으로 돌아온다.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깎는다. 작은 새를 만들고 있다. 칼을 움직일 때마다 나무 조각이 떨어진다. 조금씩 모양이 드러난다. 성우는 집중한다. 오로지 나무와 칼에만. 이 시간이 좋다.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저 만들기에만 집중한다. 몇 시간 후 작은 새가 완성된다. 날개를 펼친 모습. 성우는 그 새를 손바닥에 올린다. 작지만 정교하다. 이게 나구나. 이제 날아오르려는 새. 창밖을 본다. 별이 보인다. 오랜만에 보는 밤하늘. 성우는 창문을 연다. 찬바람이 들어온다. 하지만 춥지 않다. 가슴이 따뜻하다. 며칠 후 정미에게서 전화가 온다. 성우는 휴대폰을 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는다. 여보세요. 나야. 정미의 목소리다.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성우는 잠시 생각한다. 왜? 할 얘기가 있어. 전화로 하면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성우는 한숨을 쉰다. 알았어. 언제? 내일. 카페에서 만날까? 그래. 전화를 끊는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다. 이제는 괜찮아. 뭘 들어도 괜찮아. 다음 날 오후 성우는 약속 장소로 간다. 역 앞 카페. 사람들이 많다. 성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한다. 문이 열리고 정미가 들어온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 야위었다. 머리도 짧게 잘랐다. 정미는 성우를 보고 다가온다. 마주 앉는다. 왔어. 응.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다. 각자 커피를 시킨다. 어떻게 지냈어? 정미가 먼저 말을 건다. 성우는 대답한다. 잘 지냈어. 너는? 나도. 그럭저럭. 또 침묵. 정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린다. 준혁이한테 들었어. 원룸 구했다고. 응.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응. 나쁘지 않아. 정미는 성우를 본다.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 무너진 사람이 아니다. 당신, 달라졌네. 그래. 응. 얼굴이 밝아졌어. 성우는 쓴웃음을 짓는다. 당신 떠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나 혼자 부부였다는 거. 당신 말이 맞았어. 정미는 고개를 숙인다. 당신, 그 사람이랑 잘 돼가? 정미의 얼굴이 굳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한다. 끝났어. 성우는 놀란다. 뭐?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언제? 2주일 전에. 성우는 정미를 본다.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내가 착각했나 봐. 그 사람도 결국 똑같더라. 사랑하는 척했지만 그냥 외로워서 나한테 의지한 거였어. 정미가 운다. 성우는 휴지를 건넨다. 그래서 당신 만나자고 한 거야?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할 말이 있어서. 성우는 기다린다. 정미는 눈물을 닦고 말한다. 다 끝났어. 이젠 당신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성우는 고개를 든다. 정미를 똑바로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미안해.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정미는 눈이 커진다. 뭐? 당신이 날 떠났을 때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하다. 근데 살았어. 어떻게든 살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나도 살 수 있다는 거. 당신 없이도. 정미는 울음을 터뜨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우리 둘 다야. 나도 당신한테 잘못했어. 성우는 정미의 손을 잡는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 살아야 해. 그게 맞아. 당신, 나 용서 못하는 거지? 용서는 해. 근데 돌아갈 순 없어. 정미는 흐느낀다. 성우는 손을 놓는다.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나도 그럴게.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정미가 손을 뻗는다. 여보, 제발, 안녕. 성우는 카페를 나온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거리로 나온다. 찬바람이 분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하다. 나는 해냈어. 나는 강해졌어. 며칠 후 성우는 목공 교실에 등록한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주일에 2번. 첫 수업에 간다. 중년 남녀들이 모여 있다. 모두 혼자 온 사람들. 강사가 말한다. 오늘은 간단한 책받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성우는 나무를 깎는다. 손놀림이 익숙하다. 옆 사람이 말한다. 어머, 잘하시네요. 집에서 혼자 해봤어요. 대단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성우는 완성된 책받침을 본다. 예쁘다. 가슴이 뿌듯하다. 내가 만들었다는 게. 그날 저녁 준혁에게 전화가 온다. 아버지, 어머니 만나셨다며요? 응. 누가 얘기했니?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성우는 한숨을 쉰다. 준혁아, 미안하다. 뭐가요? 내 부모가 이렇게 돼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아버지는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 아버지도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고맙다, 아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놀러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성우는 창밖을 본다. 겨울이 깊어간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엔 봄이 오고 있다. 주말 준혁이 찾아온다. 손에 뭔가 들고 있다. 이거 뭐야? 목공 도구요. 아버지 선물이에요. 성우는 상자를 연다. 좋은 칼 세트와 사포들이 들어있다. 이거 비쌌겠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 하셔야죠. 성우는 아들을 안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밖에 나가 식사를 한다. 삼겹살집. 아버지, 한잔하세요. 그래. 소주를 따른다. 잔을 부딪힌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진심이세요?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아. 준혁은 웃는다.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아빠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인다. 착한 녀석?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준혁이 물어본다. 아버지,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성우는 깜짝 놀란다. 무슨 소리야? 그냥요. 아버지도 이제 새 출발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런 생각 없어. 하지만 성우의 머릿속엔 은주의 얼굴이 스친다. 따뜻하게 웃던 그 얼굴. 아니야. 나이도 많은데 무슨. 다음 주 수요일 성우는 문화센터에 간다. 은주가 반갑게 맞는다. 어서 오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네. 요즘 좋아요. 목공 교실 재미있으세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두 사람은 도서 공간에 앉는다. 따뜻한 차를 마신다. 은주 씨.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뭐가요? 저 처음 왔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은주 씨가 말 들어주셔서 살았어요. 은주는 웃는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죠. 아니에요. 은주 씨 덕분이에요. 성우는 진심으로 말한다. 은주는 얼굴이 붉어진다. 고맙다는 말 들으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은주 씨도 힘들 때 있죠? 물론이죠. 사람인데요. 그럴 때 누가 위로해줘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주로 혼자 견디죠. 뭐? 그럼 제가 들어줄까요?
은주 씨 얘기도. 은주는 성우를 본다. 따뜻한 눈빛. 좋아요. 언젠가 제가 힘들 때 들어주세요.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웃는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그날 밤 성우는 작업대에 앉는다. 작은 새 하나를 더 만든다. 이번엔 앉아있는 새. 완성하고 나서 두 개의 새를 나란히 놓는다. 하나는 날개를 펼치고 하나는 앉아서 쉬고 있다. 이게 인생이구나. 날아오를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성우는 만족스럽게 웃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은주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성우는 답장을 보낸다. 네, 꼭 갈게요. 미소가 번진다. 두 달이 지났다. 성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산책을 한다. 아침밥을 먹는다. 목공 작업을 한다. 오후엔 문화센터에 간다. 은주와 차를 마신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저녁엔 목공 교실에 간다. 점점 실력이 늘고 있다. 주말엔 준혁과 만난다.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성우의 새로운 삶이다. 바쁘다. 하지만 행복하다. 어느 봄날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 성우는 문화센터에 간다. 은주가 창밖을 보며 말한다. 벚꽃이 예쁘네요. 정말 그러네요. 어르신, 우리 잠깐 밖에 나가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간다. 문화센터 앞 작은 공원에 벚나무가 있다. 벚꽃이 활짝 피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린다. 와, 정말 아름답다. 성우가 중얼거린다. 은주는 웃는다. 이렇게 예쁜 걸 혼자 보면 아깝잖아요. 맞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는다. 꽃잎이 계속 떨어진다. 은주 씨, 네,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성우는 망설이다가 말한다.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해도 될까요? 은주는 깜짝 놀란다. 성우를 본다. 성우의 얼굴이 붉어진다. 저기, 이상한 소리 아니고, 누구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한참의 침묵 후 은주가 말한다. 혹시 저예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다. 대답이다. 은주는 웃는다. 어르신, 미안해요. 이상하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주가 성우의 손을 잡는다. 성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저도 어르신 좋아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요. 성우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저는 이혼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그게 뭐 어때서요? 은주는 따뜻하게 웃는다. 지금이 가장 젊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저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둘 다 늦은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벚꽃을 본다. 꽃잎이 흩날린다.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간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성우는 준혁에게 전화한다. 준혁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하다가 준혁이 외친다. 진짜요? 누구세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야. 착한 사람이야. 와, 아버지. 축하드려요. 준혁의 목소리가 신난다. 너, 괜찮아? 왜 안 괜찮아요? 아버지도 행복하실 자격 있죠. 고맙다, 아들. 언제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곧 시켜줄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웃는다. 주말
성우는 은주와 데이트를 한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한다. 손을 잡고 걷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은주 씨, 네,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르신을 만나서 이제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은주는 웃는다. 그럼 저도 어르신 이름으로 부를게요. 성우 씨, 그래요, 은주 씨. 두 사람은 웃는다. 그날 밤 성우는 원룸으로 돌아온다. 작업대에 앉아 무언가를 만든다. 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 은주에게 선물할 것이다. 정성스럽게 깎는다. 사포로 문지른다. 광을 낸다. 완성하고 나서 손에 올린다. 작지만 예쁘다. 이게 내 마음이야. 다음 날 은주에게 목걸이를 준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은주는 목걸이를 받는다. 눈이 반짝인다. 와, 정말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평생 간직할게요. 은주는 목걸이를 목에 건다. 성우가 뒤에서 채워준다.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정말로. 두 사람은 마주 본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진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분다. 벚꽃이 흩날린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흐른다. 늦은 만큼 더 사랑할게요. 성우의 인생에도 비로소 봄이 온다. 1년 후, 성우와 은주는 작은 목공방을 차렸다. 늦게 핀 꽃 공방이라는 이름. 중년과 노년들이 찾아와 나무를 깎는다. 말을 나눈다. 위로를 받는다. 준혁은 자주 놀러 온다. 은주를 좋아한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성우는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깎는다. 손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하다. 창밖으로 또 벚꽃이 피고 있다. 성우는 은주를 본다. 은주도 성우를 본다. 두 사람은 웃는다. 늦게 핀 꽃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피었다.